안녕하세요. 구글 광고하는 여자 디디입니다. 오늘은 앱 3종을 개발했던 스타트업이 구글 광고를 대행하면서 느끼는 기시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로 스타트업들이 모이는 데가 어디죠? 테헤란로죠. 선정능력, 역삼력, 이쪽에서 좀 네트워킹들을 많이 하죠. 네트워킹의 두 가지 큰 이슈는 아마 팀빌딩하고 투자일 거예요. 같이 함께 일할 개발자나 디자이너나 마케터를 영입하기 위해서 자기 사업을 소개하고 피칭을 하고, 또 우린 팀이 이렇게 짜졌고 서비스가 이러이러하니 투자를 원합니다 하고 투자처를 물색하기 위해서도 테헤란로에 사람들이 모여요. 저도 이런저러한 행사를 통해서 투자자와 상담을 몇 번 해봤어요. 그때 느낀 공통점이 뭐냐면,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아이템이 너무너무 신선해요. 이런 생각은 나만 했을 것 같고,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이건 빼박 성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투자자들은 그런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런 많은 사례를 보면서 투자자들은 어떤 선관,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런 선관이 좋아진 게 아니라 되고 안 되는 건 해봐야 안다. 확률의 게임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아이템이 대박 날지는 아무도 몰라. 귀신도 몰라. 하지만 분명히 사고에 대처하는 보험처럼 어떤 아이템은 대박이 나. 그러니까 한 10군데에 투자를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대박, 두세 개가 중박, 나머지는 쪽박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하거든요. 투자자가 투자를 한다고 해서 이건 필승이야, 절대 망할 리 없어 해서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한 50%는 쪽박이다, 버리는 돈이다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요. 고르고 고른 거지만 반은 버리는 거고, 그 중에 하나는 대박이 나기를 기대를 하는 거죠. 그 대박 나는 건 모르는 거예요. 이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확률적으로 대박은 난다. 그런데 어디서 대박이 터질지는 모른다. 그거는 똑같은 아이템이지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변수가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랑 상담을 하게 되면 스타트업이 제일 먼저 묻는 말은, 이거 이렇게 하면 될까요? 괜찮은가요? 어떤 그렇다 아니다 이런 답을 원하는데, 그런 답은 절대 주지 않고 이런 피드백을 받아요. 해봐라. 해보지 않고는 모른다. 왜 그런 피드백을 줄 수밖에 없는지 지금 말씀드렸죠? 광고도 똑같은 거예요. 보니까 이거 광고하면 매출이 날까요? 이런 걸 답을 안고 시작하려고 하는 광고주들이 스타트업과 같은 거죠. 그럼 저는 그 투자자들과 똑같은 대답을 해드리게 되는 거예요. 해보지 않고 모릅니다. 해보세요. 지금 그런 기시감이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꺼낸 마당에 스타트업 방법론을 조금 얘기를 드리면, 옛날에는 신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대기업의 이렇게 폭포수 모델, 위에서부터 시장 조사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쫙 위에서부터 쫙 내려오는 프로젝트, 신사업을 계획을 했었다면 그건 이제 대기업 스타일이고, 근데 요즘은 대기업도 그렇게 안 해요. 대기업도 많이 스타트업스러워졌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누구나 다 아는 게 린 스타트업이라고 해요. 린. 무엇을 해서 성공을 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서 무언가를 배우면 된다. 실패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은 그 문제에 대한 학습을 하고 개선을 하면 된다. 작게 MVP라고 하거든요. 최소 기능 제품, 완벽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지 말고 최소 기능 MVP를 시장에 먼저 테스트를 해서 이게 어떻게 워킹하는지 가능성을 학습을 하고, 거기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서 그 다음 버전의 MVP를 또 개발을 하고, 이렇게 작게 실패는 괜찮아요. 실패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린 스타트업 방법론이거든요. 광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광고 예산 얼마로 하면 좋을까 할 때 작게 하세요 라고 하는 건 제가 광고 대행사 출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광고 하시는 분들은 광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광고는 쓰는 돈에 비례합니다. 많이 쓰면 광고 효과 좋고요. 돈 안 쓰면 효과 별로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한데 저는 스타트업 출신이잖아요. MVP 개념이 있어서 작게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점점 성능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DNA가 여기 어디 이렇게 막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먼저 해봐야 한다. 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 답을 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인블리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인블리가 우리가 스타트업이라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때 네가 무슨 스타트업이냐 이런 댓글들이 막 비난의 댓글들이 많이 나왔죠. 스타트업은 초기 기업이 아니에요. 구글 광고하는 여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해를 조금 높일 수 있을까 싶어서 스타트업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드리자면, 스타트업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예요. 예를 들어서 제일 유명한 외국의 유니콘 에어비앤비 얘기를 하자면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어진 회사잖아요. 1년에 몇 번 국제적인 행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실리콘밸리에서 열리면 샌프란시스코 일대의 숙박업소가 다 솔드아웃이 돼가지고 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에어비앤비 창립자는 본 거죠. 집집마다 빈방이 이렇게 많은데 그걸 연결해주자. 숙박업소에서 해결할 수 없는 숙박의 문제를 집집마다의 빈방에서 해결을 해주자. 그런 문제를 해결한 게 에어비앤비거든요. 에어비앤비가 아마 지금은 되게 흑자를 많이 보는 회사겠지만 스타트업들의 특징이 뭐예요? 처음에는 돈을 못 벌어요. 그런데도 막 투자를 받죠. 그 이유는 스타트업의 사명은 우리는 어떤 문제를 풀고 있다. 이 문제가 고통이 큰 문제일수록 시장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돈을 못 벌더라도 비즈니스 모델, 수익 창출하는 데 막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느끼는 이 고통이 커요. 라는 걸 투자자들한테 증명을 해서 투자를 받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광고주님한테 광고 의뢰를 받으면 이 광고 상품이 서비스가 어떤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면 그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고통을 해결해 준다, 무엇에 대한 솔루션인가, 이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되게 애를 많이 쓰는데 스타트업이 자기들이 푸는 문제를 우리는 이런 문제를 발견했고 이렇게 해결합니다 라는 걸 증명하는 것도 되게 힘든 거잖아요. 광고도 똑같아요. 저는 DNA가 안정된 판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부속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DNA를 저는 타고나지 못했어요. 스타트업을 할 때나 광고를 할 때나 문제를 발견하고 그걸 해결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발견한 구글 광고할 때의 광고주들의 페인, 고통은 어렵다. 이건 뭐냐? 네이버랑 다르다. 페이스북하고도 다르구나. 인공지능 그게 뭐냐? 모르겠다. 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모르겠다라는 걸 구글 광고하는 여자 유튜브 채널로 솔루션을 제시를 한 거죠. 그게 1번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까 신년포부 갑자기 시작하겠습니다. 기시감에서 이렇게 2020년에는 그 문제 말고 광고주님들의 고통 있죠.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라는 거를 해결해주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상품과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이런 고통,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네요 하는 그런 고통을 제가 좀 덜어드리는 성공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서 2019년 하반기에 8월 말에 구글 광고하는 여자를 시작했잖아요. 이제 어느덧 해도 바뀌는데 2020년에는 이제 내가 구글에 뭐 지분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구글 자꾸 얘기하는 거 말고 우리 광고주님들의 성공 사례로 꽉꽉 채우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